자, 여러분, 우리 저번 시간에는 연립일차 방정식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 그 연립일차 방정식을 복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어려워하는 문장제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해볼 겁니다. 그 다음에 문장제 문제도 한번 풀어볼 거예요.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우리 저번에 했던 거 먼저 복습하고 이번 시간에 할 거 해볼게요. 자, 저번에 했던 내용입니다. 자, 연립 방정식인데요. 자, 4분의 1x 마이너스 3분의 1y는 글씨가 왜 이러나요? 자, 12분의 7 그 다음에 자 2분의 1x 빼기 y는 2분의 1입니다. 자, 요렇게 있는데 쌤 저번 시간엔 분수가 없었잖아요. 맞습니다. 저번 시간엔 분수가 없었는데 쌤이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하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이렇게 분수가 있으면 분수가 보기가 불편하죠. 어떻게 바꿔주면 좋을까요? 그렇죠. 분수를 정수로 바꿔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정수로 바꿀 수 있습니까? 여기 4랑 3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12를 곱하면 4, 3 분모가 사라질 것 같은데 그러면 한쪽에만 12를 곱하면 식이 변하죠. 바뀌죠. 그래서 식이 바뀌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양쪽에 똑같은 수를 곱하면 식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성질인가요? 네, 등식의 성질,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해도 식은 변하지 않는다 였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위에는 4, 3, 12를 모두 없애기 위해 4, 3, 12에 공통되는 배수, 그 중에 제일 작은 12를 곱했고요. 그 다음 밑에도 수를 곱할 건데 여기 분모 2만 없애면 되잖아요. 그럼 뭘 곱할까요? 그죠? 간단하게 우리 여기는 2 곱하기 2를 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곱하기 12를 이제 우리가 한번 분배해 봅시다. 자, 분배해서 밑에 식을 다시 써볼게요. 자, 12가 4랑 약분되어서 남은 거는 3x, 12가 3과 약분되어서 4y고요. 12가 약분되면 바로 7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밑에도 볼게요. 2가 분배될 건데 2가 약분되어 x, 2가 분배되어 마이너스 2y는 2가 곱해져서 약분돼서 1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바꾸고 나니까 우리가 식이 조금 더 쉬워졌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자, 더하거나 빼서 이제 뭐 해야 돼요? 문자를 하나 없애야 됩니다. 더하거나 빼는 방법 가감법입니다. 목표는 뭐라고요? 그렇죠. 문자가 하나 없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더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더하면 4x, 더하면 마이너스 6y. 문자 없어졌습니까? 안 없어졌죠? 실패입니다. 그럼 더하는 게 안 되네. 그럼 뭐 해볼까요? 빼봅시다. 자, 빼면 2x, 빼면 마이너스 2y. 문자 없어졌습니까? 안 없어졌죠? 자, 그러면 이렇게 더하거나 빼는 방법이 안 됐는데 그럼 뭐가 문제인가요? 그죠? 더하거나 빼서 문자가 없어지려면 개수가 문자 앞에 곱해진 숫자가 완전히 같아야 더하거나 뺐을 때 없애졌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얘를 뭘로 고칠까요? 여기 x니까 양변에 뭘 곱할까요? 3을 곱해볼까요? 저기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3을 곱하면 3x고요. 자, 2에 3을 곱하면 6이고요. 1에다가 3을 곱하면 3입니다. 자, 이제 같아졌나요? 같아졌죠. 뭐가 같아졌습니까? 3x, 3x가 같아졌죠. 그럼 이제 이 두 식을 더할까요? 뺄까요? 자, 문자가 없어져야 되니까 더하면 이게 맞춘 보람이 없잖아요. 숫자가 3, 3이 맞는데 더해버리면 없어지지 않고 6이 되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되냐면 우리 얘를 빼줘야 됩니다. 자, 그럼 빼면요. 3x, 3x가 사라져서 없어졌죠. 우리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다음은 자, 마이너스 4y. 이거 한번 써볼게요. 마이너스 4y 노란색 빼기 이겁니다. 이거 자, 노란색 빼기 그다음 뭘 빼냐면 뒤에 있던 마이너스 6y 얘 전체를 빼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니까 빼기 4 더하기 6이니 플러스 2y 여기 이렇게 계산하면 플러스 2y고요. 자, 7에서 3을 빼면 4가 나옵니다. 자, 2y가 4니까 y는 2고요. y를 어디다 대입할까요? 아무 데다 해도 되는데 y를 여기다 대입할까요? 자, 그러면 3x 빼기 4 y 대신에 2를 넣어요. 이게 7입니다. 가면 4, 2, 8이니까
마이너스 8을 이항하면 3x는 7 더하기 8, 3x는 15, 그럼 x는 얼마? x는 5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까? 자,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복습을 했는데, 자, 이렇게 분수 계수인 경우에 양변에 분모에 공통되는 배수 중에 가장 작은 수를 곱해서 이렇게 정리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 뭐 할 거냐면, 이번 시간에는 우리 실생활에서 어떻게 이 1차 연립방정식이 쓰이는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좀 이것도 이제 문장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이렇게 식으로 나와 있으면 내가 어떻게든 풀어내겠는데 문장으로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풀어야 될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가 너무 어렵죠. 그래서 선생님이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우리 문제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실생활 문제에서 맨 처음에 해야 될 거는 구하는 거를 미지수 뭐로 두자? 많이 들었죠? 구하는 것을 x라 두자였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구하는 게 문제에서 한 개를 구하라 할 때는 그냥 x라 두면 됩니다. 근데 어떤 문제는 구하는 게 두 개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구하는 건 x라 두고 두 번째는 y라고 둬야겠죠. 그럼 구하는 것을 x라고만 하면 안 되고 문제에 따라서 x 또는 y라 두기, xy라 두기. 첫 번째입니다. 됐죠? 자, 두 번째는요. 자, 우리가 부등식에서도 이렇게 풀이 방법을 했는데 우리가 떠올려 보면 쌤이 이상, 뭐뭐 이하, 크거나 같다, 작다 이런 표현에 집중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런 표현이 없으면 어떡하나요? 그럼 어디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까요? 자, 어디 집중하냐면 우리는 수에 집중합니다. 식이 만들어지려면 반드시 앞에도 보면 식이 만들어지려면 이런 숫자들이 등장해야지 식이 만들어지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에 집중하냐? 요 수에 집중해서 수 가지고 식을 세웁니다. 수로 식을 세우기. 자, 근데 우리가 이런 깔끔한 식을 한 번에 세우기가 어려우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세우냐면 한글식을 세웁니다. 한글. 그 다음에 한글로 세운 다음에 이걸 뭘로 바꿔주냐면 수식으로 바꿔줍니다. 어떻게 세운다고요? 한글로 먼저 세운다고요. 그 다음 바꿉니다. 자, 3번. 이렇게 식이 세워지고 나면 그럼 뭐 하면 돼요? 풀면 되죠. 그러니까 3번은 자연스러운 단계입니다. 3번은 풀기. 너무 자연스럽죠? 당연히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4번은 문제 뜻에 맞는지 해석하기, 확인하기인데 자, 이것도 우리가 당연하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쌤이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뭘 강조하고 싶냐? 자, 첫 번째, 구하는 걸 뭘로 두기? x 또 두 개라면 y까지. 그 다음 두 번째, 뭐를? 수에 집중해서 이 수 가지고 식을 세우는 겁니다. 두 가지만 하면 자동으로 풀려 있을 거예요. 해볼까요? 해봅시다. 자,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인데 동준의 가족 문제입니다. 동준의 가족이 민속촌에 갔답니다. 그 민속촌에 가서 우리 가족끼리 이렇게 여행을 하는데요. 어디 민속촌에 들어가려니까 입장료를 내야 된대요. 그래서 입장료를 보니까 자, 가족이 전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른 2명 입장료와 그 다음에 청소년 2명 입장료를 냈더니 가격이 얼마라고 했냐면 26,000원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청소년 입장료가 청소년이 어른의 입장료보다 3,000원이 저렴하다고 했습니다. 자, 이때 어른과 청소년 어른과 청소년 각각의 입장료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문제가 길죠? 이걸 구하라고 했는데 자, 어렵지 않아요. 우리 처음에 아까 전에 우리 저 방법을 했던 거 1단계, 2단계만 한번 잘해봅시다. 자, 1단계. 자, 구하고자 하는 것을 x, 두 개라면 y라 두기. 자, 구하는 건 맨 밑에, 맨 끝에 있는데 자, 어른과 청소년의 각각의 입장료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구하는 게 몇 개예요? 두 개죠.
자, 그러면 먼저 어른의 입장료를 뭐라고 할까요? 얼마라고 할까요? 네, X1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의 입장료를 뭐라고 할까요? Y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1단계 끝났죠? 자, 그럼 2단계. 수에 집중해서 이 수 가지고 식을 세우는데 한글로 세우고 수식으로 바꿔라 했습니다. 자, 그럼 수 어디 나오나 보니까 2, 청소년 2명, 26,000원 나오죠. 그 다음에 3,000원 나오죠. 자, 여기 집중해서 우리가 식을 세워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어른 2명과 청소년 2명을 입장료를 합쳤더니 26,000원이다. 식 어떻게 세울까요? 식 어떻게 세울까요? 자, 어른. 이번 식 세워봅시다. 자, 어른 몇 장? 처음에 2장, 어른 2, 어른 2개, 입장료 2개 곱하기 청소년 입장료 2개 했더니 얼마다? 26,000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한글로 식을 세웠습니다. 밑에도 한글로 식을 세워볼까요? 자, 청소년이 앞에 3,000원 근처에 3,000이라는 숫자 근처를 살펴보면 청소년이 어른보다 3,000원 싸다. 청소년이 어른 입장료보다 3,000원 싸다. 그러면 식을 세우려면 우리가 반드시 여기 등호가 있어야 되는데 청소년 가격, 어른 가격이 차이가 나니까 같다는 등호를 쓸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어른 가격에서 얼마를 깎으면 청소년 가격과 같아지나요? 그쵸, 3,000원 싸다 했으니까 어른에서 3,000원을 깎으면 얘가 뭐 가격과 같아지냐면 청소년 가격과 같아집니다. 그래서 저렴하다는 표현도 우리가 등호를 쓸 수 있어요.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글로 식을 세웠는데 어떻게 세웠냐? 자, 이 2가지 식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 2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데, 자, 이제 한글로 식을 세웠으니까 이제 수식으로 바꾸고 싶죠.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자, 어른 대신에 문자 쓰면 될 것 같아요. 어른의 입장료 1번에서 뭐라 했냐면 X1이라고 했죠. 그럼 여기는 X 곱하기 2잖아요. 그럼 이거 뭐라 쓸 수 있습니까? 뭐라 쓸 수 있어요? 2X라 쓸 수 있겠죠. 더하기. 자, 청소년 곱하기인데 청소년 입장료를 Y1이라 했으니까 얘는 뭐라 쓸 수 있을까요? 지우고 얘는 2Y. 자, 그 다음에 청소년 입장료는 우리 뭐라 쓰기로 했나요? Y라 쓰기로 했죠. 그럼 청소년 입장료는 Y. 그다음 어른 입장료는 뭐라 쓰기로 했나요? X. 그럼 여기는 X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연립 방정식 모양이랑 똑같습니다. 그럼 3번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걸 이제 풀고 싶어지죠. 여러분 그러고 싶나요? 네, 풀고 싶어지죠. 자, 근데 모양을 보니까 Y에 대해서 Y는으로 정리가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가감법, 대입법. 그렇죠. 대입법으로 풀면 문자를 없애기 더 수월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대입법이 뭐였나요? 대입법이. 자, 첫 번째 식을 그대로 써볼게요. 2x 더하기 2y인데 여기가 y가 들어갔던 자리인데 y랑 여기 요 노란색 박스가 완전히 같다고 했기 때문에 y 대신에 x 빼기 3,000을 써주는 겁니다. 쌤, 굳이 왜 이렇게 쓰나요? 이렇게 쓰면 y 정보가 없어지고 무슨 정보만 남았어요? x란 정보만 남았죠. 이래서 문자가 없어진 효과가 나는 겁니다. 그럼 풀 수 있잖아요. 해볼까요? 자, 이거 이 y는 26,000을 했으니까 요게 26,000입니다. 자, 그러면요 2는 분배가 돼야 되죠. 2를 분배하면 자 2x 더하기 2가 분배되면 2x고요. 빼기 2가 분배돼서 6,000이고요. 이게 26,000입니다. 자, 그러면 얘 계산하면 몇 x? 오케이, 4x. 그 다음에 빼기 6,000을 넘기면 더하기 6,000이 되니까 얼마가 돼요? 26,000에 더하기 6,000 하면 32,000이 됩니다. 자, 그러면 x를 구하기 위해 우리가 양변을 4로 나눌 거예요. 그럼 x는 얼마가 되죠? x는 8,000이 되겠습니다. 와, 뭐가 x였는데요? 뭐가? 일단 두고 그럼 y도 구해보겠습니다. 그럼 x 자리에 요 x 자리에 x를 지우고 우리가 8,000을 써보겠습니다. 8,000. 그러면 y는 8,000 빼기 3,000이니까 y는 뭐죠? y는 3,000을 빼면 5,000이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3번까지 했는데 4번은 우리가 해석하기, 이걸 해석해서 답을 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4번 어디 쓸까요? 여기다 쓸게요. 자, 4번.
자, 우리가 x가 뭐였나 보니까 어른의 입장료 가격을 x라 그랬죠? 그러면 x가 8,000이니 어른 입장료는 얼마고요? 어른 입장료는 8,000원이고요. 청소년 입장료는 얼마입니다? y라고 했는데 5,000원이었으니까 청소년 입장료는 5,000원입니다. 라고 써주면 우리가 xy 구한값을 잘 해석해서 문제 뜻에 맞게 풀어낸 겁니다. 됐죠? 자, 1, 2번 이렇게 수식 세우기, 문제 구하는 것을 xy라 두고 식을 세우는 걸 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